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이 여사님은 딸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여사님은 72세였습니다. 딸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나왔다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로 갈 때였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낼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딸의 손은 가방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만 갔습니다. 이 여사님은 습관처럼 카드를 꺼냈습니다. 딸은 자연스럽게 차를 타러 먼저 나갔습니다. 이 여사님은 계산을 하면서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서가 너무 당연해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여사님은 통장을 보기 전에 먼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을 열어봤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가 3통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딸한테 건 전화는 8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통장을 닫고 통화 기록을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딸이 저를 찾는 순간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함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돈을 주는 부모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계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보내고 싶지만 부담되신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내가 당연해진 것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1장.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다. 약 1200자. 이 여사님이 딸에게 처음 돈을 보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회성이었습니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5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여사님은 고민도 안 했습니다. 손주가 아픈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바로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실제로 딸은 한 달 후에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딸은 역시 착하구나. 그런데 석 달 후, 딸이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80만 원만 이번에도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여사님은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딸이 갚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아, 저번에 빌려준 돈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여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힘든데 돈 얘기를 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갚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커서 겨울옷 사야 하는데 이번 달이 좀 빠듯해요. 6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여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갚는다는 말도 안 하는구나. 친구 박 여사님도 비슷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냥 한두 번인 줄 알았어. 이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병원비, 카드값, 겨울옷, 학원비. 하나하나는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작은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부탁이 한 달에 2번이 됐습니다. 50만 원이던 금액이 80만 원이 됐고
다음엔 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저는 딸이 아니라 돈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여사님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는 걸.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 전화가 오면 반가웠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산책 다녀오세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를 달라고 하려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석 달 전부터 딸의 전화는 늘 부탁으로 시작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엄마,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안부는 나중이었습니다. 아니, 가끔은 안부도 없었습니다. 돈 얘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휴대폰 통화 기록을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기록을 보니 딸에게서 온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딸한테 건 전화는 12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딸이 먼저 더 많이 전화했는데 어느 날 이 여사님은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송금 앱을 먼저 켜는 손.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송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 조용함이 싫었습니다. 예전엔 딸과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통화하고 나면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딸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통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30분씩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5분이면 통화가 끝났습니다. 돈을 보내면 자녀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가 편해지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을 도와주는 게 잘못인가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굽는 문제라는 걸요. 이 여사님이 정확히 깨달은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애들 학원비가 또 올랐어요. 12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여사님은 그날 통장 잔액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80만 원, 병원비 40만 원을 빼면 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120만 원을 보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 여사님은 처음으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딸아, 엄마도 이번 달은 좀.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딸의 다음 말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하죠? 결국 이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알았어, 보낼게. 전화를 끊고 이 여사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왜 거절을 못할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안해서였습니다. 돈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딸이 실망하는 표정을 상상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이 여사님은 한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딸이 부탁했을 때 이번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불안했습니다. 딸이 화난 걸까? 딸이 상처받은 걸까? 딸이 나를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는 걸까? 결국 이 여사님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저번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 괜찮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번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 여사님은 그날 1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친구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고, 애들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미안하지 않은 거야. 이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가 힘들다는데 외면하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가 도움을 청하는데 거절하는 게 자격 없는 부모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줬습니다. 통장이 줄어들어도 줬습니다. 병원비를 미뤄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안 주면 미안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거절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송금 버튼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요즘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딸이 부탁하면 고민했습니다. 보낼까 말까. 지금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딸이 부탁하면 그냥 보냅니다. 왜냐하면 안 보내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요. 지난주 일입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 때문에 좀 급해요. 100만 원 부탁드려요. 이 여사님은 그날 통장 잔액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70만 원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면 8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안 보내면 다음 달에 더 큰 금액을 달라고 하겠지. 실제로 그랬습니다. 석 달 전에 한 번 거절했더니 그 다음 달에 딸이 더 큰 금액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냥 보냈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고 생활비는 줄였습니다. 친구 박 여사님은 더 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요즘 아들의 생활비 일부가 됐습니다. 아들이 매달 초가 되면 전화합니다. 엄마, 이번 달. 말을 끝까지 하지도 않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없이 송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 이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언니,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끝이 없어.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돕는 게 아니라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안 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처음엔 선택이 있었습니다. 보낼까 말까. 지금은 선택이 없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어. 친구 정 여사님은 더 서러웠습니다. 정 여사님, 아들은 요즘 고맙다는 말도 안 합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뿐입니다. 이 여사님 딸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가 받았어요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관계가 맞나요? 돈이 필요할 때만 떠오르는 존재. 부탁이 먼저인 관계. 이 여사님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든 건가, 아니면 딸이 원래 이런 건가.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생긴 건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선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부터는 통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어제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주사를 맞으려고 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료비가 40만 원입니다. 이 여사님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5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40만 원을 내면 45만 원만 남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3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이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올게요. 집에 돌아와서 이 여사님은 약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혈압약을 사야 했습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약값이 3만 5천 원입니다. 이 여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만 5천 원. 결국 샀습니다. 하지만 저녁 반찬은 하나 줄였습니다. 그날 밤 이 여사님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딸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3년에 3천만 원을? 그 돈이 지금 있었다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약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건 85만 원입니다. 친구 박 여사님은 더 심각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지난달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보험 20년 넘게 유지하셨는데 지금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요. 보험을 해지하고 받은 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돈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200만 원, 생활비로 100만 원. 박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정 여사님은 지난주 요양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알아보려고 갔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비용이 250만 원입니다. 정 여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250만 원. 세 사람은 모여서 각자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사님 통장 85만 원, 박 여사님 통장 300만 원, 정 여사님 통장 120만 원.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세 명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되네. 이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친구 모임도 안 나가. 박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밥값 내야 하잖아. 10,000원, 20,000원 모여서 내는데 그게 부담돼. 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지난주에 친구가 밥 먹자고 했는데 핑계대고 안 갔어.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아픈데도 병원 예약 계속 미뤄. 자식들은 내가 건강한 줄 알아.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아. 애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잖아. 근데 집에 혼자 있으면 진짜 힘들어.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기니까 애들이 모르는 거야.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진짜로 잃는 건 돈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친구 모임을 거절하는 이유, 병원 예약을 미루는 이유, 자식 앞에서 괜찮다고 웃는 이유, 자녀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모인데 내 노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이 내주겠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줬는데. 그런데 세 사람 모두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딸은 이 여사님 통장에 85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걸 모릅니다. 나는 숨기고 있었고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계속됐습니다. 이 여사님은 얼마 전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딸이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지? 딸아, 무슨 일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혼났대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준다고, 집에서 편하게 못 쉬게 한다고. 이 여사님은 이상했습니다. 딸이 왜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불안해요. 우리 집 카드값이 매달 너무 많이 나오는데 남편 월급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고 짜증내니까 남편이 힘들대요. 이 여사님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런데 저도 알아요. 엄마한테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 도움 없으면 저희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편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딸도 불안했습니다. 친구 박 여사님 아들도 비슷했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이 술을 마시고 전화했습니다. 나 직장 다닌 지 15년 됐어.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 정 여사님 아들은 택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는 돈은 빚 갚는 데 쓰고 있어요.
세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편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자녀들은 이제 부모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자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었어. 애들이 혼자 설 기회를 빼앗은 거야. 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우리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힘들고 자녀도 불안합니다. 누구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편해진 게 아니라 혼자 설 기회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답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도움 없으면 저희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주면 딸은 계속 불안할 거야. 내가 안 주면 딸이 무너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이 여사님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 최소 한 달 생활비는 80만 원이고, 약값이 포함된 병원비 40만 원 정도. 그렇다면 남는 돈은 얼마일까? 이 여사님은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이 80만 원입니다. 생활비에 다 쓰입니다. 그럼 병원비는? 딸 도움은? 이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85만 원밖에 없는데 병원도 못 가고 있구나. 이 여사님은 새로운 규칙을 적었습니다. 첫째, 내 생활비 먼저 남기기. 둘째, 급한 돈은 딱 한 번만. 셋째, 정기 지원은 하지 않기. 넷째, 부탁받으면 24시간 생각하기. 이 여사님은 메모를 보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규칙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24시간만 기다리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자녀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을 끊는 게 아니라 바로 보내는 습관을 끊는 겁니다. 일주일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또 좀 빠듯해요. 100만 원 부탁드려요. 이 여사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하루만 생각해 볼게. 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왜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화나지 않았을까? 딸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번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여사님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도 지켜야 할 삶이 있어서 그래. 딸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못해. 대신 너랑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 여사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이 여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박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뭐래?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나한테 물었어.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정 여사님이 놀랐습니다. 그럼 화는 안 났어? 이 여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낸다기보다 궁금해하더라. 엄마가 왜 달라졌냐고. 박 여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섭더라. 그런데 말을 정하고 나니까 조금 나았어. 세 사람은 각자의 상황을 나눴습니다.
박 여사님, 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학원비 명목입니다. 정 여사님, 아들은 차 할부금 때문에 부탁합니다. 이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상황마다 말이 달라야 해. 박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사님이 적어줬습니다. 정기 요청일 때 엄마가 매달 주는 건 이제 어려워. 대신 네가 정말 급할 때 한 번은 도와줄게. 큰 금액일 때 그 금액은 엄마 힘으로 안 돼. 하지만 내가 다른 방법 찾는 걸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여러 번 반복될 때 엄마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았어. 이번 달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문장을 따로 적었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앵무새 문장 3개. 지금은 어려워. 사랑해서 그래. 방법은 같이 찾자. 이 여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 세 문장은 상황이 어떻든 계속 반복해도 돼. 자식이 화를 내도 울어도 설득하려고 해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 박 여사님이 메모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기 지원이 뭐야?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 주는 거 있잖아. 그게 정기 지원이야. 그걸 끊고 대신 정말 위기 때 1회만 주는 거지. 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월급처럼 주지 말고 응급 상황에만 주라는 거구나.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아. 그래야 관계가 월급이 아니라 도움으로 남아. 박 여사님이 메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무너지면 애들도 무너져. 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해. 박 여사님은 일주일 후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학원비. 박 여사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매달 주는 건 이제 어려워.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박 여사님은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대신 네가 정말 급할 때 한 번은 도와줄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급한데요. 박 여사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매달 주는 건 이제 어려워.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학원비 할부로 바꿨어요. 박 여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 여사님도 시도했습니다. 아들이 차 할부금 때문에 전화했을 때 정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엄마 힘으로 안 돼. 하지만 내가 다른 방법 찾는 걸 같이 생각해 볼 수는 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럼 저 연체되라는 거예요? 정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남았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차 팔아. 중고차로 바꿨어요. 정 여사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섭더라. 그런데 말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더라.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니까 애들이 스스로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해. 애들이 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또 도와주면 돼. 근데 매번은 아니야. 말 하나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규칙을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날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아침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명절 준비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여사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 바로 이 말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줬습니다. 이 여사님은 송금 앱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송금 버튼 위로 갔습니다. 그런데 멈칫했습니다.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반찬통이 줄어든 칸들, 약봉지가 쌓여있는 선반. 이 여사님은 달력을 봤습니다. 월초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송금한 날들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생활비 먼저 남기기. 급한 돈은 딱 한 번만. 정기 지원은 하지 않기. 이 여사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아, 지금은 어려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명절인데요. 이번만. 이 여사님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하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딸이 명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작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이 여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규칙을 지킨 날 관계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박 여사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월말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박 여사님은 준비했던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그럼 저 연체돼요. 박 여사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방법은 같이 찾자. 하지만 지금 엄마가 줄 수는 없어. 사흘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카드 할부로 바꿨어요. 돈을 끊는 게 아니라 바로 보내는 습관을 끊는 겁니다. 그 습관이 끊어지자 자녀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선을 긋는 말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린다는 걸 보시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님은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부탁일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이 여사님은 멈칫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응, 먹었어. 엄마,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 여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놀러 갈게요.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이 여사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 얘기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와봤어요. 박 여사님은 놀랐습니다. 그냥 들어와. 아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박 여사님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박 여사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정 여사님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저희가 좀 정리했으니까 어머님은 편하게 지내세요. 정 여사님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신기해.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으니까 애들이 조금 숨을 쉬는 것 같아.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계속 주니까 애들이 의존했던 거야. 이제 애들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어.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불안해. 애들이 다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해. 돈이 빠지자 말이 돌아왔습니다. 관계가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흔들리는 날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 여사님은 다시 딸과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대로 갈 때였습니다. 이 여사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각자 내자. 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갑을 꺼냈습니다. 네, 엄마. 이 여사님은 자기 밥값을 냈습니다. 딸도 자기 밥값을 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왠지 마음이 편해요. 이 여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계속 부담 드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이 여사님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순서였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애들도 설 수 있어. 정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통장 보는 게 무섭지 않아. 조금씩 모이고 있거든.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삶을 마지막에 두지 마세요. 자식을 도와주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아직 못 멈추고 계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번 달부터 규칙을 세우신다면 2번을 남겨주세요. 이미 선을 지키고 계신다면 3번을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